시작해요? 나 된 것 같은데. 됐죠? 불 들어오는 게 켜진 거죠? 나 봐줘. 이거 된 거 아니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TV의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TV를 김문수 의원님과 함께하는 네. 수연 김수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성남시민 김표무입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김표무님, 성남 야탑광장의 촛불 가수이십니다. 예. 우리가 과감하게 노래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우리 김표무님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자 했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래도 네. 잘한 것 같고 지금 댓글 보니까 눈물 난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다, 눈물이 나네요. 네, 오늘 우리 그 인양되면서 그렇죠. 참 뭉클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뭐 아침 새벽부터 저도 뉴스를 트니까 계속 그 세월호 인양 이야기가. 그 생방송을 그 각 방송사에서 서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1072일 만에 박근혜가 내려가고 이제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미수습 그 9가족, 물론 뭐 그 전에 다른 가족들도 만 3년째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 만 3년 동안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서라도 빨리 잘 수습이 돼서 또 특히 그 수습 가족 9명이 꼭 그 부모님 또 형제 또 자기 가족들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부터 활기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분위기로. 자, 이재명 TV 화이팅 하면서 박수와 함께 힘차게. 자, 이재명 TV 화이팅! 자, 바로 댓글이 바로 하나 올라오네요. 권영은, 최태원, 강원기, 써니케이님들은 오늘 인사 주셨네요. 제일 첫 번째로 켜자마자 네, 이렇게 처음 적극적으로. 등장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표무님, 아까 제가 성남 야탑광장 촛불 가수라고 간단하게 소개는 했는데 조금 더 혹시 뭐 가수세요?
네, 뭐 저기 이름 없는 가수고요. 네. 주로 이제 그 팝송, 뭐 외국 노래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팝송. 그게 직업입니다. 성남에서. 예, 예. 그리고 아니요 이제 뭐 성남, 뭐 강남권 이렇게 쭉 네네.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뭐 방금 이미 우리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확인을 한번 했지만은 네. 그래도 팝송 가르치신다니까 제일로 뭐 이렇게 아니 어쨌든 한 소절 두 소절 네. 정도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팝송 실력을 예, 발휘해 주시죠. 갑자기 당황스럽네. 저희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기타가 없으면 네. 예.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예, 뭐 이렇게. 와 네. 아니 뭐 참 그전 이거 출연자분들한테는 어색하네요. 이렇게. 예. 그전 출연자분들 좀 죄송한데 오늘 최고급 출연자를 오늘 모시게 분위기가 되니까 살고 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기타를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어제 투표하셨거나 뭐 참관은 하셨거나 하셨나요? 예, 어제 그 성남시청에 있는 성남에서? 중원구 투표소 거기서 제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네. 탁 찍고 넣었는데 네. 이 느낌이 아주 짜릿했어요. 그래요? 네, 아주 짜릿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을 다른 받았습니다. 분들도 잘 찍었겠죠, 당연히. 저도 어제 그 개표까지 끝까지 참가를 했는데요. 네. 아주 박빙을 달리는 그런 아주 정말 저는 그렇게 긴박하게 막 네. 스릴 넘치게 뭔가 네. 개표하고 이러는 거에 정말 짜릿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앉아서 참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시장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는 네. 다 저희 시장님을 찍으러 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원래 다 내 표처럼 보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뭐 앞에 1번이 막 빨간 도장이 보이면 예. 혼자 예스 하고 그렇지. 너무 이뻤답니다. 그거만 보여요? 그랬죠. 네, 번호 찍은 것만 보이고. 네, 그랬죠. 자, 근데 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민주당 우리 선관위에서 어쨌든 요 관리가 조금 허술했지 않나 해가지고 원래는 발표를 이제 그 호남권 그 순회 투표할 때 3월 27일부터 권역별로 첫 번째로 이제 어제 했던 투표소 투표도 합산해서 그때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SNS에 엄청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공식 봤습니다. 발표는 나도. 아닌데 네. 그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분 뭔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네. 그죠? 예. 근데 그 발표된 것이요. 음. 조금 그 의도성이 보이는 게 그 저기 뭐야 그 언론에 신문에 나온 거 네.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부산 지역은 이게 쫙 전부 합산이 되고 네. 또 어떤 지역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약간 편중이 있는 거를 그걸 통계로 이렇게 발표해 버리는 거 그것이 좀 저는 기분이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여론이 좀 저는. 예.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그렇죠. 있으니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보는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좀 아쉬웠던 거 네. 문제는 그 투표 장소가 어쨌든 구청으로 잘 다 알려지지 해버려야 않았죠. 되는데 이거를 선관위로 하니까 선관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많았다는 게 네. 조금 문제였던 거. 사실 우리보다 당세가 훨씬 적은 그 기업당 거기 고투표하는데 거기는 다 거의 다 구청으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아가기가 좋아요. 우리가 네. 그 당보다 훨씬 사실은 네. 좋은 당인데 네, 네. 그 장소 섭외를 제대로 좀 그렇군요. 못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시간도 또 한 짧았다는 가지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참관인들을 다 배석한 상태에서 일단 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예, 왜냐면 이거 며칠간 보관하다가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예 그 자리에서 다 확실히 확인을 한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러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거기서 숫자를 세면 참관인들이 다 각 후보별로 나와있는데 그게 밖으로 안 새 나가라는 보장이 안 되는 건데 새 나가기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뭐 나중에 발표하겠다 했던 것이 서로 간에 이거는 조금 미스였지 않나. 어쨌든 그러나 예, 뭐 그것만 갖고 이건 다 부정 투표니까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침착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홍반장
시장님 그 댓글 예, 잠깐 예. 올라온 거 하나만 댓글 한번 올려드리고 읽어보시죠. 불러드리고 네. 시작할게요. 저희 딸 회사에서 전화로 여론조사 처음으로 받았는데 네. 이재명 정확히 눌렀다고 엄청 좋아해서 카톡 받았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여론조사, 이제 여론조사. 예. 그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네네네. 근데 저런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아유 네, 맞아요.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예. 이재명 시장님을 네네.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요. 저게 반영이 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그럼요.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르는 분은 안 받았거든요. 네. 요즘은 받아요. 이거 혹시 여론조사 아닐까 싶어서. 네, 맞아요. 일단 그런 받거든요. 분들이 많이 그런 계시더라고요. 마음들이 많죠. 중요해요. 정말. 네. 제 주위 엄마들은 아파트에서 요번 이거 가서 전화 오면 070도 다 받아야 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재명 시장님은 선거 때 지금 한참 바쁘시겠지만 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너무 힘이 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ARS 투표 시 주의사항. 네. ARS 투표. 이제 첫 번째 ARS 투표가 언제 하게 되냐면 바로 호남권. 호남권이 3월 25일, 3월 26일 이틀간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는 호남권에 해당되는 분들이 먼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월 25일은 받는 ARS예요. 받는 ARS.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신청자들에게 이제 그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받는 ARS로 5번 정도 한다니까 어떤 이상한 번호라도 그날은 꼭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은 뭐냐면 거는 ARS. 그래서 이제 당 중앙선관위에서 문자로 보내줘요. 그럼 그 번호로 거는 ARS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이제 충청권은 27, 28, 영남권은 29, 30, 수도권, 강원, 제주하고 2차 선거인단 하신 분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선거인단 접수하신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1차 선거인단과 함께 2차 선거인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우선 제일로 먼저 하신 지역이 어디라고요? 네, 호남이죠. 네, 호남. 자, 정신 집중해야 될 분들이 바로 호남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호남에서 네, 그리고 인기도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야 많이 됩니다. 상승하고 예, 지금 있어요. 호남이 뭐 워낙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시기 네. 때문에 호남에 살지 않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 형제, 친구들 지금 또 호남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바로 또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우리 어머님도 계시니까 네, 잘 네. 받으라고 하고 해서 이 호남에 계신 분들 이번에 25, 26 토일요일 날 ARS 경선이 시작된다는 거 꼭 전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댓글 뭐 네, 있죠? 지금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부산 중구 사하구에 왜 참관인이 없었는지 참관인이 없는 곳도 있었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 미처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뭐가 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원래 예정된 분들이 어떤 사고나 또 아파서라든가 못 갔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후보들이 또 이제 중복으로 만약에 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희정 후보, 최성 후보 이쪽에서 또 서로 교차로 이제 참관인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은 영남 지역이니까요. 경북 영남. 아까 언제였죠? 29, 30일 날. 예. 29일은 걸려오는 전화. 예. 5번 걸려오죠. 자, 영남 지역은 29, 30일입니다. 다음 주 수목이죠. 29는 걸려오는 전화고 30일은 본인이 거는 전화입니다. 예, 받는 전화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 받는 전화. 예. 첫날은, 둘째 날은 이제 직접 거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광주 조선대에 계시다고. 그러시군요. 댓글 올려주시죠. 자, 지금 광주에 계신 우리 이재명 지지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조선대 학교에 계시다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저 이름이 김문수인데요. 이게 또 참 소방관 괴롭힌 나쁜 김문수 아니고 저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문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이런 재밌는 네.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희 김문수 의원님 자, 참 좋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김표무님 나오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지금. 네, 또 그렇게 네. 보여주십니까?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딴 거 하다가 지금 괜찮습니다. 진도를 못 나가게. 예, 자, 예.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이재명을 왜 꼭 지지하게 되었습니까? 네, 이재명 우리 후보님은 네. 이렇게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네. 그 시대를 진단한 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네.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네. 이걸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음. 근데 다른 후보들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적폐도 청산해야 되고 뭐 또 기업 재벌도 개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대안이 잘안 그냥 나오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또 그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시지가 분명하고 왠지 이게 꼭 하실 것 같은 네, 그리고 시혜가 가시는 분이시죠? 성남시장님 하면서 제가 또 믿었거든요. 네. 이분이 한 대만 하는 분이에요. 경험을 해봤어요. 예. 성남이 아주 살기 네. 좋은 도시로 뭐 네. 외국에서도 그쪽으로 이사 가고 보면은 싶다고 많이 하죠. 네.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진단이요 여야 없이 진단이 비슷해요. 항상 선거 때 되면 네.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네. 예, 부정부패가 많다. 이게 여야가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약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요 복지 공약을 누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박근혜 공약이 박근혜 그렇죠. 좋았죠. 예, 예. 그런데 복지 지켜지지 공약을 않고 있었죠. 심지어는 이제 정의당이나 우리 저기 민주당도 복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조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예산 할 수 있는 것만 좀 고르자 해가지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복지 공약을 조심했어요. 근데 박근혜 이 양반이 그냥 공약을 그래서 거의 안 지키게 됐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사례. 예. 일단 세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세 정책을 보면 네. 그 정권의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사내 유보금이 700조 원 쌓여 있는 이 재벌 법인, 네네. 이 재벌 대기업에게 이 조세를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네. 그 정상화해서 그 돈을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데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넓히는 방향, 높이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네. 그다음에 노동 분야가 너무 국민들이 직장이 불안하고 사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동권을 강화해서 네. 실제로 노동 소득이 옛날에 80%대였는데 노동 소득 분배율이 그때 수준으로 이렇게 점차 복원되게끔 노동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분명한 그 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분명히 서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 저는 이제 이게 평화 짚고 통일 넘어가야 문제, 될 문제죠? 평화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이 사드는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사드는 우리 민족이 거의 죽는 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죽을 사자 사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살기 위해서 꼭 죽을 힘을 다해서 탈출해 나와야 되는 것이 사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사드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라고 표현하셨어요. 존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자기 메시지로 전략적 모호성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국회에 넘겨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드를 극복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분들은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다 보니까 애매하죠. 예, 예. 미국은 뭐 쟤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드 아예 그냥 장비를 갖다가 벌써 네. 갖다 놓지를 않나.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다른 분들은 다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탄핵을 강경히 밀어붙이신 분도 맞아요. 저희 시장님이셨고요. 사드 문제도 정말 안 된다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미국 눈치를 보고 네. 중국 눈치를 보다 보면 저희가 중간에 끼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외교를 하면은 저기 윗분들이 네. 강대국의 그냥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더 얕잡아 본다. 그렇죠. 우리도 개인 간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있는데 네. 예.
저 셋이 있는데. 이분이 호구다. 오늘 나오신 분이 호구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가운데 분이 호구예요. 호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구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양쪽에서. 저희 둘이요? 네. 아니 봐봐요 삼각관계가 있어도 그렇게 그런데 이 가운데 분이 좀 센 분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가 다 이 주춤하죠. 가운데 분한테 잘 보이기 네, 위해서 집중하죠. 그렇죠. 선물 공세를 그러니까 네. 약한 사람한테는 공격을 해서 내 그럼요.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네. 가운데가 약할 네. 때는 이 가운데가 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분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줄 것 주고 꼬셔서 네. 야, 나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외교 전략을 할 때 네. 이재명이 우리 후보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주적 균형. 자주적으로 예. 세게 그렇죠. 해서 균형내고 양쪽 다 할 소리 하면서 더 많이 얻어내자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랐다는 얘기죠. 저희 이재명 제대로 시장님은 짚으셨네요. 우리. 합니다 하시면 그런데-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노래하시다가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죠.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항상 많은 거예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요, 맞아. 이 대선 때만 되면 항상 그 좀 이렇게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맞아. 네. 예, 그런 가슴을 우리가 갖고 무관심 있었고. 때문에 사실은 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예. 이명박 대통령 되도록 해놨잖아요. 댓글 좀. 네, 하나. 댓글 하나 5번. 올린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울릉도 투표율이 이재명 100%라고 올려주셨는데 바램인지 사실인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것도 제가 사실 지금 뭐 떠도는 소문 네. SNS에서 저도 본 건데 네. 뭐 19명인가 유권자가 네. 되는데 투표를 다 8명이 안 하고 네. 한 명이 했는데 그분이 100%. 한 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 표, 나머지 0표. 아, 네네. 그게 이제 돌고 있더라고. 이게 지금 뭐 네, 도는 소문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사실 네, 확인은 그리고 의원님 나중에. 저희 셋이서 네. 이번 6번 댓글은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그래, 것 같아요. 저거 읽읍시다, 그럼 같이. 네. 자, 시작. 우리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미국의 속국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독립국가이다. 맞습니다. 이거 네. 박수 한번 쳐야 되고. 네네네네. 그다음 댓글 소개할 때 그 이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사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사드 그랬죠? 얘기는 이제 됐고, 맞아요. 이게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거 중요한 거, 예. 팩트 체크를 이제 해볼 예. 필요가 있는 것 중에, 저도 노인 연금 얘기 나온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때 TV 좀 토론회에서요? 봤어요? 네, 노인연금 얘기 나온 거는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그거 잘-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노인 70%까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라리 올려주자.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요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노인에게 70%만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연 100만 원, 그럼 월 8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같답니다. 둘 다 7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냥 70% 골라가지고 70%만 지금 기초연금에 20만 원씩 주는 걸 10만 원씩 더 올려주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의원님 고른다는 거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렇게 이 시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리고 이게 고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공무원한테 네. 그 고르게 되면 이 행정비가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분류하냐, 어떤 네. 기준으로 분류하냐부터 해서 아주 복잡하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르는 게 더 이렇게 행정 비용이 맞아요.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이거를 이제 얼뜻 들으면은 몰라 부자들 이건희 할아버지까지 외지냐, 뭐 이렇게. 하려고 그 돈을 주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빼고 70%만 네. 주자. 얼뜻 네. 들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 노인정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가거든요. 네. 지역구. 가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지금 기초연금을 몇 %만 주고 부자 노인들에게 안 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 할머니 한 분이 아니 저 할머니는 나보다 집도 훨씬 좋고 가보면은 잘 사는데 왜 저기가 연금을 더 받고 나는 안 주냐 이거. 내 집이 훨씬 더 싼 거고 한 건데 이런 싸움이 이제 붙은 거예요. 왜 저기만 주고 나는 오히려 안 주냐 이렇게. 이걸 이제 골라서 주다 보니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딱 보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는 할머니가 다른 자녀 이름으로 돼 있거나 집이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러다 방법은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거 타려고 자꾸 자기 재산을 뭐 자녀로 다른 데로 옮겨놓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지금 하죠.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도 뭐 재산이 막 서로 누구 거냐 막 옮겨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다 줘버리고 네. 그럼 할머니들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소유를 누구한테 해놓든 상관없이 재산세에 대해서 네. 그냥 조금 세금을 더 때려버리면 그럼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왜 세금이 나한테 날아와 다시 가져가. 그래서 사실은 제자리를 찾아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나쁜 짓을 안 해서 편하고 네. 그 다음에 70%를 골라내려면요 그 서류 증명서를 다 일일이 떼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것도 공무원들이 행정상으로는 골라야 그런 되고. 서류가 들어오겠지만 사실 저소득층만 해도 제가 이렇게 민원이나 그런 걸 살펴보면 아들이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데 아들이 있다는 그치. 것만으로도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맞아요. 것처럼 김문수 의원님처럼 저는 그런 서류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시장님 지금 정책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을 할 때 보편적 복지를 사실은 거의 민주당의 당론 가까이 처음으로 채택하게 그렇죠. 된 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네. 아이들 그렇죠. 할 때 부자 애들은 뭐 빼고 좀 가난한 애들 저 서류 증명 서류 네. 우리 집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증명 서류를 4개에서 골라서 주자고 계속 사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라든가 이 당에서 그 방해를 했었잖아요. 네, 오세훈 근데 씨도. 어떻게 해서 이재용 아들까지 주냐. 급식비를 줘야 되나 네. 그 얘기로. 네. 그런데 그거 가난한 아이들 그 증명서 우리 집 가난해요 내면서 그 공짜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교육적으로 안 좋다. 네, 차라리 다 주고 상처받죠. 다 주고 그러면 부자들이 그에 대한 세금을 좀 차라리 더 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밥을 먹어버리면 애들이 그 가난한 증명서를 안 내도 되고 또 지금 어르신들도 노인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공무원 행정비용 또 개인적으로도 또 증명서 떼서 막 내는 이런 복잡함을 사실 그래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어쨌든 당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치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이 65세 노인에게 전부 다 일단은 1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 이 주장이 근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70%만 차라리 10만 원씩 더 올려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그럼요. 옳다는 저는 얘기죠. 공약을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김문수 의원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공약의 그 앞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그렇죠. 정말 길이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책을 보거나 공약을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쪽 어촌이나 이런 쪽에서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역 상품권 같은 걸 나눠줘서 좀 네. 활성화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성남에서는 실제로 성남에 하고 실제로 계시죠. 그 지역 상품권, 네. 그 청년 배당이라든가 네. 산후조리비를 네.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그대로 지역 상권에 큰 활력소가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그게 네. 딴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성남에서만 그렇죠. 쓰기 때문에 네. 성남의 자영업이 실제로 네. 지금 딴 데보다 훨씬 더 잘 되는 활성화되고 이유가 있고 그 그런 지역 거죠. 한 상인들도 매출이 그때 뭐 상대원 시장인가 어디 상인들이 직접 나오셔갖고도 네.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런 기본소득 같은 거를 지역화폐로 주고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니까 매출이 실제로 올랐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그 팩트 댓글은 이영준님, 네. 우리나라의 복지는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내는 시스템 나빠요라고 올리셨네요. 그래. 나 가난하니까 나는 70%에 해당한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그럼요. 게 네. 참 그 서글픈 거죠. 그러니까 네. 다 그냥 다 똑같이 주고 네. 그렇죠. 세금을 더 그렇죠. 낼 부자들이 더 수 내주는 있는 방식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게 가야겠죠. 서로 훨씬 낫다는 거. 어차피 네. 세금 내야 되니까. 네. 그죠? 근데 그 어. 세금에서 70%에 들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아들한테 해놓고 그렇지 막 친척한테 그거 해놓고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하고 네. 또 나쁜 또 범죄를 또 그럼요. 저지르게 되고 네. 그러니까 국민을 또 범죄자로 만들고 다 이게 그럼요.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늘 속아 넘어가는 게 얼뜻 들으면 왜 이건희 할아버지가 그걸 그 받냐? 연금을 받아가야 되냐 네.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재용 그 자녀가 학교 다니는데 걔한테까지 급식비 줘야 네, 되냐 무상급식 해야 얼뜻 되냐. 들으면 맞는 얘기지만 네. 크게 나라 전체를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선동용 용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선동적 네, 용어. 맞아요. 네. 제가 저는 그 어제 팩트 체크에서 네, 또 뭐. 팩트 체크에서 준조세 문제. 그것도 저는 그 우리 캠프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네. 네. 그
저기 문재인 후보님이 대충 대답은 했지만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 준조세라는 게 결국 대형 그 뭐 건설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학교 용지를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든가. 왜냐하면 택지의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는 뭐 어떤 대형 공단을 차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니까 환경 부담금, 뭐 교통 부담금 이런 맞습니다. 거 당연히 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당연히 내야 되는 부담금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것이 마치 세금인 것처럼 명칭도 세탁했다고 봐요. 저는. 네. 준조세다. 마치 우리가 괜히 내는 듯한 세금. 법정 부담금. 사실은 법정 부담금인데 그 세금인 것처럼 세탁한 용어를 우리 문 후보님이 들고 나와서 이것을 16조 4천억 원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다가 맞아요. 우리 시장님이 그 후보님이 이렇게 그거 사실이냐라고 계속 이렇게 되물으니까 좀 한 발 살짝 빼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캠프에서 그 한 발을 살짝 뺀 것인지 실제 그거 진짜로 그걸 폐지할 건지 맞아요. 이거 공식 확답은 못 받았다고 봐요. 그렇죠. 그것을 나는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해야 그때 되지 않나. 당시에도 한 두 번 정도를 토론회 1차 토론회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셔버리더라고요. 이 동문서답 방식을 그렇죠. 선택해서 이제 다른 얘기 하셨고 그래서 두 번째도 다시 확인하니까 어거지로 대답은 했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아니죠. 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 예 하고 보통은 예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되는데 그렇죠. 예는 했는데 이제 바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 또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이 준조세를 문재인 후보가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대기업 기업체 그게 이제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 15조가 법정 부담금, 학교 용지 부담금, 환경 부담금, 환경 부담금, 교통 부담금, 이런 게 이제 기업체에서 어떤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그쪽에 뭐 공장을 세우든 이런 건물을 거 이제 했을 때 교통 그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법정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 돈이. 만약 그 돈을 다 면제해 줘 버리면 국민이 1인당 국민들이 30만 원씩 내고 한 가구당 120만 원씩 국민이 세금으로 그렇죠.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 후보가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버린 말도 안 되는 바람에 소리죠. 그런데 이제 면제하겠다고 하는 걸 어떤 용어를 써버렸냐면 재단에다가 강제 기부를 자꾸 시키는 그 최순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순실 K재단, 미리재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기업이 그렇게 강제로 내는 준조세다. 그걸 다 면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1조 4천억 그렇죠. 원이거든요. 그 돈은 사실은 전체 16조 4천억 중에서 1조 4천억만 그 돈. 그 돈은 면제해주는 거는 이재명 후보도 동의. 그건 맞다. 그건 강제로 하니까 최순실 자꾸 돈 뜯어내니까. 그러지만 나머지 15조. 개발 부담금, 환경 부담금, 학교 용지 부담금 같은 꼭 필요한 법정 부담금 준조세는 절대 면제해주면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건 서민 증세죠. 거꾸로 그렇죠. 얘기하면. 오히려 서민한테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됐는데 이 대답을 다시 한번 사실 문재인 후보한테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런 기회를 캠프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다. 왜냐하면 이 대답을 조세 정책의 성격이 사실 그 정권의 성격이거든요. 재벌 위주의 정책을 할 건지 아니면은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건지 이 조세 정책에서 그 정권의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토론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이 토론이 무슨 뭐 점잖하냐 누가 이미지가 분위기가 좋은가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토론은 정확하게 왜 하겠습니까? 토론을 바로 국민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국민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줘서 국민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국민주인의 관점이죠. 그렇게 보면은 토론은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치열하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오히려. 맞아요. 토론에 그런 예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한 팀이고 이렇게 큰형님론. 우리는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얘기 합시다. 근데 사실 네거티브는 우리 최성 후보님이 도맡아서 다 해주시고
네. 우리 큰형님은 좋은 얘기로 이렇게 네. 하니까 이미지 관리를 아주. 아름다운 대화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론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약간 좀 심하다 싶어도 다부지게 묻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저는 바른 예의다, 바른 토론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정확하게 안 한 대표적인 토론이 박근혜 문재인 그렇죠. 그 예. 지난번 대선 때 예. 그게 뭐 어디 토론에도 이정희 아니고 뭐 토론. 그럼요. 네.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네. 저렇게 저런 사람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 어쨌든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던데 그 누구냐 정말 해가면서 또는 뭐 이렇게 예, 그때 구체적인, 그때 예. 실제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봤더라면 그때부터 최순실을 멀리하고 음마 아파트 그 얘기도 네. 나왔었죠. 그렇죠. 아파트. 저 기억이 나요. 아니까 예. 그때부터라도 그걸 깊게 파서 확실하게 멀리하게 해놨으면 예. 지금의 이 사단이 안 났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국민이 판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얘기가 잠깐 아예 토론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뭐 언론도 뭐 인터넷 정도나 어디서 어떤 분이 또 주장을 해갖고 그때 또 감옥 갔어요 그분들이. 네. 거기서 지금 보니까 사실인데 사실 얼마나 정말 억울해요. 그 진실이 네. 묻혀질 그러니까 뻔했었는데. 토론회에서 제대로 그게 됐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또 그때 당시 국정원 그 댓글요. 예, 댓글. 그때도 얼마나 웃겼습니까?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국정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냐?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그렇게 아 했죠.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이 선동한다. 여자 공무원을 감금을 해갖고 감금했고, 예. 이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세게 사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사실 세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글쎄 그때까지 기억이 잘 안 그때 나는데. 힘은 약간 진실이 감춰지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제가 그게 문제라는 기억하기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금 생각은, 토론이 네.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막 국민들이 막 뭔가 싸우는 것 같으면 막 싫어하고 네. 짜증내니까 그거 무서워서 아이고 막 이거 네, 덮고 네, 넘어갑시다 네, 네. 이런 방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장님 그러니까 토론은 굉장히 토론회 때 잘 물어보시고 딱 적나라하게 잘 짚으시고 하시죠. 네, 그럼요. 네. 잘 짚으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시장님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이다 발언이요? 네. 너무 세게 하지 마시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계시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 또 불의를 보면 네. 못 참으시는 게 저희 시장님의 또 장점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주인한테 네. 주인이 알게끔, 네. 주인이 판별하게끔 하는 것이 네. 토론자의 가장 좋은 예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뭐 요새 또 네거티브 자제론도 나왔잖아요. 예, 네거티브 자제론, 뭐 같은 그다음에 맥락이에요. 동지론, 동지론도 예, 예, 나왔고 또 예의론 나왔고. 예, 예의론 나왔고 한가족론 뭐 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러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고 관중의 입장에서 네. 국민의 입장에서 선수들이 죽자사자 열심히 해야 네. 그 게임이 재밌고 그렇죠. 예. 좋잖아요. 네. 뭐 승자와 패자 이렇게 또 네. 박수 칠 때 당사자들은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민들은 지금 관객인데 이 게임이 그 실력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이 게임을 활발하게 붙여줘야 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아우 뭐 그 선수들끼리 그냥 아유 그냥 편하게 합시다. 우리 서로 힘들 뿐이에요. 그냥 대충 치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예. 안 근데 되고. 또 최성 후보님이 또 네거티브는 또 도맡아서 해주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게임이 좀 네. 그랬어요. 자, 예. 우리가 예.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네. 살짝 노래를 한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27일 날 광주에서 첫 예. 그 공식 합동 유세가 연설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월요일이죠? 네, 네, 월요일인데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또 거기서 경쟁자 간에 또 지지자 간에 뭐 서로 이재명이 외치고 막 저희 난리가 맞아, 나요. 저희 모두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즐거운 노래를 한번 거기 가서도 한번 해줘야 돼 미리. 네. 이거 훌라송이라고 알죠? 예. 훌라송에 딱 개사를 해왔는데 예. 요거 한번 그냥 우리가 이거 보고 하죠. 네, 보고 해야죠. 요건 또 예, 글씨가 예. 작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은 적배청산 훌라 훌라. 훌라. 이재명은 적배청산 훌라 훌라. 이재명은 적배청산. 이재명은 적배청산. 이재명은 적배청산. 개혁 대통령. 이재명은 기본소득 훌라 훌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훌라 훌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이재명은 기본소득, 이재명은 기본소득,
개혁 대통령 이재명은 공정국가 훌라훌라 이재명은 공정국가 훌라훌라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공정국가 개혁 대통령 이재명은 진짜 교체 훌라훌라 이재명은 진짜 교체 훌라훌라 이재명은 진짜 교체 이재명은 진짜 교체 이재명은 진짜 교체 개혁 대통령. 예, 신곡 괜찮았나요? 네. 박수 한번. 신곡 우리가 좋은데요? 예, 곡 하나로만 네. 계속 불렀더니 좀 이영준님이 네. 그동안 좀 지루하셨는데 좀- 이영준님이 신곡이다 하고 올리셨네요.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새로운 노래로 한번 80년대 저희가 선보여봤습니다. 많이 불러듣는 훌라송입니다. 이거. 예, 특히 우리 호남 지역 그 현장에 오실 분들은 네. 이 노래들을 꼭 네. 제외 방송 리플레이를 통해서 네. 숙지를 해갖고 오셔야 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표무님 또 많이 네. 지금 얘기를 해오셨는데 예. 또 뭐 다른 뭐 저는 주제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예, 네. 그 이번에 음. 왠지 그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 상에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많이 밀리는 걸로 나왔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거는 기존에 음. 국민들이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1등 후보한테 일단 막 마음을 줬어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였던 강한 상대로 느껴졌던 그 유엔 사무총장 갑자기 이름이 반기문. 예, 반기문. 예. 네. 반반. 예. 반반. 반기문 씨가 맞죠. 그 안 나오는 쪽으로 반을 선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적이 사라졌어요. 네. 거기다 황교안이 대신 좀 그 표를 모으다가 황교안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적이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양궁 거의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형성되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정세가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1등 후보를 볼 게 아니라 더 나은 후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선택할 수 있으면 그 후보를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지금 빠르게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세금 논쟁이라든가 최근에 네. 그다음에 사드 논쟁에서 우리 저기 문 후보님이 네. 이게 북핵 방어용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드는 어. 북핵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은 거 아니냐. 네. 자기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은 거 아니냐. 또 그런 여론이 많은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정치 지도자는 이 팩트를 분명히 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드는 분명히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미국의 MD를 위한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일종이고 또 미국의 포스톨 교수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그 군사 전문가들이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이것은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미일 동맹에서 하는 하나의 그 전략 무기로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다. 네. 중국을 대항하는 미국의 무기인데 이게 이제 그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명분으로 북핵 방어용이다라고 언론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그 중요한 정보를 대통령이 되실 정치 지도자가 제대로 저는 이것이 언론상으로 불리하더라도 또는 표에 도움이 다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점에서 우리 시장님은 분명히 이것은 미국의 MD다. 중국 봉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죽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고, 문 후보님은 이게 북핵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고도 예. 뭐 미사일 방어 체계. 방어니까 예, 예, 예. 이게 북한하고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고고도 미사일이 높이 올라갈 틈새도 없이 낮게 와서 금방 날아오니까 그렇죠. 그 의원님, 방어용이 잠시 아니라는 댓글을 얘기죠. 잠깐 예, 읽어보면요. 예, 예. 김문수가 왜 여기 나와 있지 하고 아, 나와주시면요. 또 저희 헷갈리는 분이 김문수 계시니까 의원님 굉장히 난처해하세요. 저는 사실 그 소방관 괴롭힌 나쁜 김문수가 아니고요. 네, 네. 예, 저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문수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네, 해서. 네.
그래서 네네. 저는 한번 3D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북핵 방어용이라고 치더라도 혹시 정말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고 네. 문재인 후보님의 판단이 그런데 실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3D로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쐈어요. 쏴서 슉 날라오는데 성주에서 이거를 쏴가지고 요격을 했어. 네. 가정이야 이거는. 네. 가정인데 핵을 공중에서 요격하면 네. 핵이 없어지나요? 아니. 터지죠, 터져. 터져서 공중에서 터져서 지상에 영향을 바로 미치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요격이라는 단어에 속임수에 속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핵을 쏘면 어떡할 거냐? 요격해야지. 요격이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상 폭발과 공중 폭발의 차이고 한반도 상공에서 폭발이기 때문에 지상 폭발은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이 있어서 일부 지역만 초토화됩니다. 네. 한국은 산이 많은 동네라서. 네. 근데 공중 폭발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아주 멀리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그 넓게 사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초토화되는 가져야 건데 되겠어요. 이 사드로 핵을 방어한다. 사실은 북한 핵의 대응은 수도권 방어도 안 됩니다. 핵을 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핵을 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지 핵을 쏜 다음에 요격한다? 아무런 해결책이 아니죠. 네. 그 자체가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저 난리를 하는 이유도 네. 이게 단순히 북한용이었으면 꼭 중국까지 난리할 필요 그렇죠. 없잖아. 난리칠 필요가 이게 없죠. 자기들한테도 뭐가 피해가 크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국이 날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만 봐서도 뭐가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또 이렇게 차라리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뭐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편에서 전쟁을 해줬고 중국은 북한 편에서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도 줬지만 또 활용도 많이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미국에만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관계에 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무시하고 너무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큰 전쟁이 있을 때 같은 편을 했던 사람하고 더 끝까지 같이 가야지. 네. 그 사람을 버리고 저쪽 중국하고 더 친해지자는 거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다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드가 실제 방어용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뭐 그게 되든 말든 냅두고 이제 한미 동맹을 그래도 더 중국보다는 중시해야 아직까지 되는 그래도 더 네. 중요하지 않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꼭 사드가 뭐 100% 북핵 맞는 데는 안 이렇게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한미 동맹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님, 탄핵 긴장을 줘야 때문에 돼. 위원님, 저희들이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에 네. 장인수님이 네, 뭐라고? 이쁜 김수현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꼭 이쁜을 거기다 넣어서 했네요. 아니 거기에 아, 올라왔습니다. 네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라고 올라왔는데요. 네. 김문수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네, 그럼 제가 다음 방송 알기로는 때 저희가 어떤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소수자들도 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네, 얘기일 네. 거예요. 제가 네, 네. 이제 깊이는 모르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아마 성소수자 왜냐면 이제 남자 여자 여성 차별하지 말라는 법은 막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것까지는 대다수 국회에서 이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은 통과를 잘 시켜줘요. 네. 근데 남성 여성 말고 성소수자 제3의 성도 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당사자들은 뭘 네. 주장하느냐 우리도 넣어달라. 그럼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답변을 예, 약간 참 그런데 올리다 보면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기 공공기관 때문에 성소 네. 그거는 네, 다음 그러니까 방송으로 제가 넘어가죠. 그래서 저 네, 부분은 네, 네. 우리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아는 네, 정도 네, 네. 수준에서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기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건 공부를 좀 더 해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 보니까 네. 세월호가 6m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네, 반가운 네. 소식이 점점 있었고요. 많이 이제 올라오고 네, 있네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과 배려가 너무 많으셨던 저희 시장님 아니십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 정말 세월호 네, 진상 진짜 아. 사실은 세월호에 네. 관해서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처럼 네, 관심을 실제로 많이 구체적으로 가지- 한 게 뭐였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일단은 세월호 깃발을 네, 공공기관 성남시에
네. 우리나라 지금도 250여 개 꽂아놨죠. 구청에도 자치단체에 있고요. 가보면은 네. 태극기 가운데 있고 뭐 새마을기 있고 뭐 있고 막 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때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네. 그죠? 대형 깃발이 대형 깃발을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그쵸. 애도를 아직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성남시입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가슴속에 깊이 담고 있는 분은 이재명 그럼요. 우리 후보밖에 시장님은 없어요. 세월호 문제가 예. 네. 저희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계시죠? 문제, 네, 그렇죠. 그럼요. 국가의 기본의 문제라고 저희 생각하기 아이들과 때문에 같이 네, 함께 네.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노란 배지 좀 당신 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그 동영상이죠. 방송에서 시장님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시죠. 아주머님 아들같이 자식이 그 물속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딱 되고 일단은 뭐 그런 결과가 있은 후로 3일 이후부터 바로 이 세월호가 3년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 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들 모두 그 세월호가 잘 인양되어서 네. 가족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네. 아까 김문수 의원님 바람처럼 저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국민의 가장 아픈 부분을 끝까지 그럼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네. 대통령이 돼야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왜- 이재명 시장이 예.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또 잘 막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발생됐을 때 그럼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자마자 그걸 뒷수습을 해야 어떻게 되고. 최소화시키고 네. 또 뒷수습을 어떻게 하냐는 나도 사실은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박근혜 어떻게 보면 대통령 7시간 네. 행적 안 그래서 밝혀졌듯이 대통령이 정말 누가 되느냐는 매우 그럼요.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도 안 되는데요, 뭐 지금. 그럼요. 그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통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힘을 모아서 다른 거는 뭐 대통령을 방법이 뽑을 없죠. 수 있는 건 정말 저희 국민들이 네.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서 뭘 그렇죠. 하든지 그렇죠. 말든지 하지. 그렇죠. 아예 뭐 이 예선에도 통과를 못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호남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전주 등등 전주. 네. 호남, 전라남도, 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ARS 투표를 합니다. 3월 25일 네, 토요일 이번 주 3월 25일 토요일과 3월 26일 일요일 하는데 네. 25일 날 토요일은 받는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이 선거 ARS 등록해 놓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걸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호 1번 이재명 누르고 네. 바로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제가 네. 참고로 나는 1번 이재명이 정말 좋아. 그리고 딱 통화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바로 끊으시면 네. 그거는 절대 무효가 됩니다. 네. 꼭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꼭 끝 번호까지 다 들어주신 다 듣고. 다음에 끊으셔야 네. 그게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1번을 난 찍었어 하고 끊으시면 절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호 1번 이재명 찍고 나머지는 들을 필요도 없이 끊어버렸다. 그러면 그 한국 표가 분들 급하시죠? 무효표가 돼서 저는 처음에 1번일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게 네. 좋은 게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번호는 좋으나 네, 맞아요. 이 ARS 번호는 투표에 좋은데 예, 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높죠. 상당히 그건 안 좋기 네.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토요일은 이제 받는 전화를 5번 걸어주니까 같은 번호가 계속 오면은 네. 이거 긴각을 하고 저장을 해 두셨다가 꼭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26일 그 다음 날도 받는 전화가 아니에요. 이때는 또 이때 전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걸어야죠. 전화- 두 해야 번째 됩니다. 날은 당 중앙선관위에서 아마 이제 아침 정도에 따지는. 문자를 보내줄 거예요. 문자로. 문자를. 네. 그럼 요 번호로 전화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네. 그리고 전화는 직접 안 해줘요. 네. 요때는 그 문자에 있는 번호를 갖고 거는 전화. 그럼 그때도 그거는 1번을 선택한 후 그냥 끊으면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또 그것도 다 들어야 되나요? 당연히 그건 무효표가 돼버리죠. 그죠? 끝까지 다 들으셔야 받는 됩니다. 전화든 거는 전화든 둘 다 끝까지 듣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당선관이 안내원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고 네. 있다가 그쪽에서 네.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이거 꼭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이 호남권의 투표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날 전국 대의원만 모여서 광주여대에서 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전국 대의원이 또 그 현장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의원은 현장 예, 투표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응원전이 또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
그 경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아까 이 노래 연습한 거구나. 네, 네. 이 노래도 그래서 네. 잘 불러야 되고 이때 네. 힘을 팍팍 실어주고 기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해야 네. 호남권의 전국 대의원이 딱 볼 때 아, 이 이재명 세구나. 네. 그러니까 더 밀어줘야 되겠다. 지금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굉장히 시장님의 인기가 1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서로 다 일이다 그러니까 네. 아니 정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 해갖고는 안 되는 얘기죠. 네, 저희가 중요한 보여드려야 거는 되겠죠. 실제로 그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연호도 크게 외쳐줘야 되고 네. 그날은 특히 드레스 코드 무슨 색깔? 오렌지색. 네, 제가 바로 오늘 지금 네, 우리 저를 좀 많이 수현님이 비춰주십시오. 입고 있는 네. 이런 색깔이나 네, 저도 네, 사실은 네. 오늘 넥타이를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네, 요 오렌지색으로 색깔을 함께 해가 왔는데 네. 이런 이제 또 우리 뒤에 있는 이 배경색 네. 이런 색 오렌지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날은 그냥 완전히 네, 네. 광주여대 체육관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색깔로 그냥 도배질이 되도록 네, 오렌지색으로. 네, 그래서 네. 꼭 옷뿐만이 아니고 네. 뭐 머리띠, 네. 안경, 네. 귀걸이, 안경 팔찌, 오렌지색으로 네. 호남 말로 그냥 거시기 해버려야 네, 되네. 거시기 해버려야 하고 돼. 그러니까 모든 오렌지색으로 색깔을 거시기 해버려요. 거기에다 맞춰서 27일 날은 이제 유세장에도 오셔갖고 좀 네. 응원을 많은 해주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노래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우리 좀 시간 남았죠? 아 이제 지금 이제 마쳐야 마무리해야 되나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요 쉬운 또 떴다 비행기 떴다로. 노래 네. 계속했던 떴다 비행기. 네. 요걸로 주제곡 부르고 마지막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대통령은 이재명, 집회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자, 해야 박수. 되나요? 네. 네. 자 이제 김표무님 오늘 또 많이 준비해 오셨지만 다 못했어요. 예, 뭐, 예, 예, 아, 그래도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예, 그래도 깊이도 예. 있고 아, 우리 국민들이 좋네요. 예. 이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인사. 네,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 가족론 얘기하지만 다 민주 세력이죠. 민주 세력인데 얼굴은 민주 세력인데 정책은 재벌 중심의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얼굴은 민주 세력인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노동자들에게 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진짜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이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가 자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네. 바로 우리 유일한 후보 바로 네. 기호 1번 이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까지 이길 때까지 힘차게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염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 우리 1번.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이 이재명 됩니다. 된다.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요? 나 된 것 같은데. 됐죠? 불 들어오는 게 켜진 거죠? 나 봐줘. 이거 된 거 아니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TV의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TV를 김문수 의원님과 함께하는 네. 수연 김수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성남시민 김표무입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김표무님, 성남 야탑광장의 촛불 가수이십니다. 예. 우리가 과감하게 노래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우리 김표무님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자 했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래도 네. 잘한 것 같고 지금 댓글 보니까 눈물 난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다,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우리 그 인양되면서 그렇죠. 참 뭉클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뭐 아침 새벽부터 저도 뉴스를 트니까 계속 그 세월호 인양 이야기가. 그 생방송을 그 각 방송사에서 서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1072일 만에 박근혜가 내려가고 이제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미수습 그 9가족, 물론 뭐 그 전에 다른 가족들도 만 3년째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 만 3년 동안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서라도 빨리 잘 수습이 돼서 또 특히 그 수습 가족 9명이 꼭 그 부모님 또 형제 또 자기 가족들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부터 활기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분위기로. 자, 이재명 TV 화이팅 하면서 박수와 함께 힘차게. 자, 이재명 TV 화이팅! 자, 바로 댓글이 바로 하나 올라오네요. 권영은, 최태원, 강원기, 써니케이님들은 오늘 인사 주셨네요. 아, 제일 첫 번째로 켜자마자 네, 이렇게 처음 적극적으로. 등장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표무님, 아까 제가 성남 야탑광장 촛불 가수라고 간단하게 소개는 했는데 조금 더 혹시 뭐 가수세요? 네, 뭐 저기 이름 네. 없는 가수고요. 네. 주로 이제 그 팝송, 뭐 외국 노래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팝송. 그게 직업입니다. 성남에서. 예, 예. 그리고 아니요 이제 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대안이 잘안 그냥 나오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음.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또 그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시지가 분명하고 왠지 이게 꼭 하실 것 같은 네, 그리고 시야 가시는 분이시죠? 성남시장님 하면서 제가 또 믿었거든요. 네. 이분이 한 대만 하는 분이에요.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성남이 아주 살기 네. 좋은 도시로 뭐 네. 외국에서도 그쪽으로 이사 가고 보면은 싶다고 많이 하죠. 네.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진단이요 여야 없이 진단이 비슷해요. 항상 선거 때 되면 네.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네. 예, 부정부패가 많다. 이게 여야가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네. 그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약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요 복지 공약을 누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박근혜 공약이 박근혜 그렇죠. 좋았죠. 예, 예. 그런데 복지 지켜지지 공약을 않고 있었죠. 심지어는 이제 정의당이나 우리 저기 민주당도 복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조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예산 할 수 있는 것만 좀 고르자 해가지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복지 공약을 조심했어요. 근데 박근혜 이 양반이 그냥 공약을 그래서 거의 안 지키게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례. 일단 세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세 정책을 보면 네. 그 정권의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사내 유보금이 700조 원 쌓여 있는 이 재벌 법인, 네네. 이 재벌 대기업에게 이 조세를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네. 그 정상화해서 그 돈을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데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넓히는 방향, 높이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네. 그다음에 노동 분야가 너무 국민들이 직장이 불안하고 사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동권을 강화해서 네. 실제로 노동소득이 옛날에 80%대였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그때 수준으로 이렇게 점차 복원되게끔 노동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분명한 그 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분명히 서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 저는 이제 이게 평화 짚고 통일 넘어가야 문제, 될 문제죠? 예, 평화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이 사드는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사드는 우리 민족이 거의 죽는 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죽을 사자 사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살기 위해서 꼭 죽을 힘을 다해서 탈출해 나와야 되는 것이 사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사드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진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전망에 관한 문제라고 표현하셨어요. 전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자기 메시지로 전략적 모호성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국회에 넘겨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드를 극복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계시거든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다 보니까 애매하죠. 예, 예. 미국은 뭐 쟤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드 아예 그냥 장비를 갖다가 벌써 네. 갖다 놓지를 않나.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다른 분들은 다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탄핵을 강경히 밀어붙이신 분도 맞아요. 저희 시장님이셨고요. 사드 문제도 정말 안 된다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미국 눈치를 보고 네. 중국 눈치를 보다 보면 저희가 중간에 끼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외교를 하면은 이 저기 윗분들이 네. 강대국의 그냥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더 얕잡아 본다. 그렇죠. 우리도 개인 간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있는데 네. 예. 저 셋이 아, 있는데. 이분이 호구다. 오늘 나오신 분이 호구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가운데 분이 호구예요. 호구 하겠습니다. 그럼 이 호구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양쪽에서. 저희 둘이요. 네. 아니 봐봐요 삼각관계가 있어도 그렇게 돼. 그런데 네. 이 가운데 분이 좀 센 분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가 다 이 주춤하죠. 가운데 분한테 잘 보이기 네, 위해서 집중하죠. 그렇죠. 선물 공세를. 그러니까 네. 약한 사람한테는 공격을 해서 내 그럼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네. 가운데가 약할 네. 때는 이 가운데가 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분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줄 것 주고 꼬셔서 네. 야, 나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외교 전략을 할 때 네. 이재명이 우리 후보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주적 균형. 자주적으로 예. 세게 그렇죠. 해서 균형내고 양쪽 다 할 소리 하면서 더 많이 얻어내자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랐다는 얘기죠. 저희 이재명 제대로 시장님은 짚으셨네요. 우리. 합니다 하시면 그런데-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노래하시다가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죠.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항상 많은 거예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요, 맞아. 이 대선 때만 되면 항상 그 좀 이렇게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맞아요. 네. 예, 그런 가슴을 우리가 갖고 무관심 있었고.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되도록 해놨잖아요. 댓글 좀. 네, 하나. 댓글 하나 5번. 올린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울릉도 투표율이 이재명 100%라고 올려주셨는데 바램인지 사실인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것도 제가 사실 지금 뭐 떠도는 소문 네. SNS에서 저도 본 네. 건데 네. 뭐 19명인가 유권자가 네. 되는데 투표를 다 8명이 안 하고 네. 한 명이 했는데 그분이 100%. 한 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 표, 나머지 0표. 아, 네네. 그게 이제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네, 도는 소문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사실 네, 확인은 그리고 의원님 나중에. 저희 셋이서 네. 이번 6번 댓글은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그래, 것 같아요. 저거 읽읍시다, 그럼 같이. 네. 자, 시작. 우리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미국의 속국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독립국가이다. 맞습니다. 이거 네. 박수 한번 쳐야 되고. 네네네네. 그다음 댓글 소개할 때 그 이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사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사드 그랬죠? 얘기는 이제 됐고, 맞아요. 이게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거 중요한 거, 예. 팩트 체크를 이제 해볼 예. 필요가 있는 것 중에, 저도 노인 노인복지? 연금 얘기 나온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때 TV 좀 토론회에서요? 봤어요? 네, 노인연금 얘기 나온 거는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그거 잘.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노인 70%까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라리 올려주자.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요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노인에게 70%만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연 100만 원, 그럼 월 8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같답니다. 둘 다 7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냥 70% 골라가지고 70%만 지금 기초연금에 20만 원씩 주는 걸 10만 원씩 더 올려주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의원님 고른다는 거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음. 정말 실질적으로 음.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렇게 이 시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리고 이게 고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공무원한테 네. 그 고르게 되면 이 행정비가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분류하냐, 어떤 네. 기준으로 분류하냐부터 해서 아주 복잡하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르는 게 더 이렇게 행정 비용이 맞아요.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이거를 이제 얼뜻 들으면은 몰라 부자들 이건희 할아버지까지 외지냐,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 돈을 주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빼고 70%만 네. 주자. 얼뜻 네. 들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 노인정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가거든요. 네. 지역구. 가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지금 기초연금을 몇 %만 주고 부자 노인들에게 안 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 할머니 한 분이 아니 저 할머니는 나보다 집도 훨씬 좋고 가보면은 잘 사는데 왜 저기가 연금을 더 받고 나는 안 주냐 이거. 내 집이 훨씬 더 싼 거고 한 건데 이런 싸움이 이제 붙은 거예요. 왜 저기만 주고 나는 오히려 안 주냐 이렇게. 이걸 이제 골라서 주다 보니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딱 보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는 할머니가 다른 자녀 이름으로 돼 있거나 집이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네, 그러다 방법은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거 타려고 자꾸 자기 재산을 뭐 자녀로 다른 데로 옮겨놓는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지금 하죠.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도 뭐 재산이 막 서로 누구 거냐 막 옮겨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다 줘버리고 네. 그럼 할머니들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소유를 누구한테 해놓든 상관없이 재산세에 대해서 네. 그냥 조금 세금을 더 때려버리면 그럼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왜 세금이 나한테 날아와 다시 가져가. 그래서 사실은 제자리를 찾아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나쁜 짓을 안 해서 편하고 네. 그 다음에 70%로 골라내려면요 그 서류 증명서를 다 일일이 떼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것도 공무원들이 행정상으로는 골라야 그런 되고. 서류가 들어오겠지만 사실 저소득층만 해도 제가 이렇게 민원이나 그런 걸 살펴보면 아들이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데 아들이 있다는 그치. 것만으로도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맞아요. 것처럼 김문수 의원님처럼 저는 그런 서류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시장님 지금 정책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을 할 때 보편적 복지를 사실은 거의 민주당의 당론 가까이 처음으로 채택하게 그렇죠. 된 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네. 아이들 그렇죠. 할 때 부자 애들은 뭐 빼고 그거 좀 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요. 저게 반영이 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그럼요.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르는 분은 안 받았거든요. 네. 요즘은 받아요. 이거 혹시 여론조사 아닐까 싶어서. 네, 맞아요. 일단 어. 그런 받거든요. 분들이 많이 그런 계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많죠. 중요해요. 정말. 네. 제 주위 엄마들은 아파트에서 요번 이거 가서 전화 오면 070도 다 받아야 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재명 시장님은 선거 때 지금 한참 바쁘시겠지만 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너무 힘이 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ARS 투표 시 주의사항. 네. ARS 투표 이제 첫 번째 ARS 투표가 언제 하게 되냐면 바로 호남권. 호남권이 3월 25일, 3월 26일 이틀간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는 호남권에 해당되는 분들이 먼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월 25일은 받는 ARS예요. 받는 S.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신청자들에게 이제 그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받는 ARS로 5번 정도 한다니까 어떤 이상한 번호라도 그날은 꼭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은 뭐냐면 거는 ARS. 그래서 이제 당 중앙선관위에서 문자로 보내줘요. 그럼 그 번호로 거는 ARS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이제 충청권은 27, 28, 영남권은 29, 30, 수도권, 강원, 제주하고 2차 선거인단 하신 분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선거인단 접수하신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1차 선거인단과 함께 2차 선거인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우선 제일로 먼저 하신 지역이 어디라고요? 네, 호남이죠. 네, 호남. 자, 정신 집중해야 될 분들이 바로 호남에 계신 분들이. 네, 지금 호남에서 네, 그리고 인기도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승하고 네, 지금 있어요. 호남이 뭐 워낙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 수 네. 있기 때문에 호남에 살지 않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 형제, 친구들 지금 또 호남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바로 또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우리 어머님도 계시니까 네, 잘 네. 받으라고 하고 해서 이 호남에 계신 분들 이번에 25, 26 토일요일 날 ARS 경선이 시작된다는 거 꼭 전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댓글 뭐 네, 있죠? 지금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부산 중구 사하구에 왜 참관인이 없었는지 참관인이 없는 곳도 있었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 뭐 미처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뭐가 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원래 예정된 분들이 어떤 사고나 또 아파서라든가 못 갔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후보들이 또 이제 중복으로 만약에 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희정 후보, 최성 후보 이쪽에서 또 서로 교차로 이제 참관인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은 영남 지역이니까요. 경북 영남. 아까 언제였죠? 29, 30일 날. 예. 29일은 걸려오는 전화. 예. 5번 걸려오죠. 자, 영남 지역은 29, 30일입니다. 다음 주 수목이죠. 29는 걸려오는 전화고 30일은 본인이 거는 전화입니다. 예, 받는 전화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받는 전화. 예. 첫날은, 둘째 날은 이제 직접 거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광주 조선대에 계시다고. 아, 그러시군요. 댓글 올려주시죠. 자, 지금 광주에 계신 우리 이재명 지지자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지금 조선대 학교에 계시다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저 이름이 김문수인데요. 이게 또 참 그 소방관 괴롭힌 나쁜 김문수 아니고 저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 김문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이런 재밌는 네.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희 김문수 의원님 자, 참 좋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김표무님 나오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지금. 네, 또 그렇게 네. 보여주십니까?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딴 거 하다가 지금 괜찮습니다. 진도를 못 나가게. 예, 자, 예.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자, 이재명을 왜 꼭 지지하게 되었습니까? 네, 이재명 우리 후보님은 네. 이렇게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네. 그 시대를 진단한 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네.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네. 이걸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후보들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적폐도 청산해야 되고 뭐 또 기업 재벌도 개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강남 뭐 강남권 이렇게 쭉 네네.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방금 이미 우리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확인을 한번 했지만은 네. 그래도 팝송 가르치신다니까 아. 제일로 뭐 이렇게 아니 어쨌든 한 소절 두 소절 네. 정도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팝송 실력을 예, 네, 발휘해주시죠. 그 갑자기 당황스럽네. 저희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예. 기타가 없으면 네. 예.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예, 뭐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아니 멋있게 뭐, 되나요? 참그전 아 이거 출연자분들한테는 어색하네요. 이렇게. 예, 예. 그전 출연자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오늘 최고급 출연자를 오늘 모시게 분위기가 되니까 살고 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기타를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어제 투표하셨거나 뭐 참관은 하셨거나 하셨나요? 예, 어제 그 성남시청에 있는 성남에서? 중원구 투표소 거기서 제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네. 탁 찍고 넣었는데 네. 이 느낌이 아주 짜릿했어요. 그래요? 네, 아주 짜릿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을 다른 받았습니다. 분들도 잘 찍었겠죠, 당연히. 저도 어제 그 개표까지 끝까지 참가를 했는데요. 네. 아주 박빙을 달리는 그런 아주 정말 저는 그렇게 긴박하게 막 스릴 넘치게 뭔가 개표하고 이러는 거에 정말 짜릿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앉아서 참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시장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는 다 저희 시장님을 찍으러 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원래 다 내 표처럼 보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뭐 앞에 1번이 막 빨간 도장이 보이면 혼자 예스 하고 그렇지. 너무 기뻤답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랬죠. 내 번호 찍은 것만 보이고. 네, 그랬죠. 자, 근데 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민주당 우리 선관위에서 어쨌든 요 관리가 조금 허술했지 않나 해가지고 원래는 발표를 이제 그 호남권 그 순회 투표할 때 3월 27일부터 권역별로 첫 번째로 이제 어제 했던 투표소 투표도 합산해서 그때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SNS에 엄청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닌데 그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분 뭔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그죠? 예. 근데 그 발표된 것이요 조금 그 의도성이 보이는 게 그 저기 뭐야 그 언론에 신문에 나온 거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부산 지역은 이게 쫙 전부 합산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약간 편중이 있는 거를 그걸 통계로 이렇게 발표해 버리는 거 그것이 좀 저는 기분이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여론이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보는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좀 아쉬웠던 거 문제는 그 투표 장소가 어쨌든 구청으로 다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선관위로 하니까 선관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많았다는 게 조금 문제였던 거. 사실 우리보다 당세가 훨씬 적은 그 기업당 거기 고투표하는데 거기는 다 거의 다 구청으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아가기가 좋아요. 우리가 그 당보다 훨씬 사실은 좋은 당인데 그 장소 섭외를 제대로 좀 못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참관인들을 다 배석한 상태에서 일단 개표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거 며칠간 보관하다가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자리에서 다 확실히 확인을 한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거기서 숫자를 세면 참관인들이 다 각 후보별로 나와있는데 그게 밖으로 안 새 나가라는 보장이 안 되는 건데 새 나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뭐 나중에 발표하겠다 했던 것이 서로 간에 이거는 조금 미스였지 않나. 어쨌든 그러나 뭐 그것만 갖고 이건 다 부정 투표니까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침착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홍 반장님 그 댓글 잠깐 올라온 거 하나만 댓글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딸 회사에서 전화로 여론조사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재명 정확히 눌렀다고 엄청 좋아해서 카톡 받았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여론조사 그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저런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이재명 시장님 사랑